안녕하세요, 게임마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맵을 구성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3D 템플릿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2D 템플릿으로 전환을 하면서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D 템플릿이랑 3D 템플릿의 차이 중에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빼먹었습니다. 예,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카메라가 원근법을 사용하나 마느냐의 것도 2D 템플릿과 3D 템플릿의 차이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빼먹고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거를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카메라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카메라 컴포넌트의 프로젝션 항목의 값을 퍼스펙티브에서 오토그래픽으로 바꿔주시면 해결됩니다. 이거를 이제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가 되었고요. 네, 이것으로 진짜 2D 템플릿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진짜로 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잠시 여기 쓸모없는 오브젝트들은 삭제해두도록 할게요. 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줄게요. 네. 디렉셔널 라이트 오브젝트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2D 게임을 만들 때에는 물론 빛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만드는 게임의 경우에는 빛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화면에 그림을 있는 그대로 빛을 계산하지 않고 그려주는 형식으로 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광원이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땅을 깔아주도록 합시다. 땅을 깔아줄 건데 이 bg 언더바 02라는 스프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땅을 깔아줄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하이어라키 창에서 우클릭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새 스프라이트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스프라이트 렌더러라는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프라이트 항목에다가 여기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 하거나 또는 여기 스프라이트 옵션 옆에 동그라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잠시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동그라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네, 요 동그라미를 누르면은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이 항목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에셋들이 이제 쭈루룩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도 네, 이렇게 값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요거를 크기를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도 좀 조정을 해줄게요. 네, 위치는 무브 툴 선택해서 크기를 조정할 때는 스케일 툴이나 아니면 렉트 툴 선택해서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리소스를 드래그해서 씬 화면에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기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이 되고요. 크기도 조금 키워줄게요. 크기도 원하는 만큼 키워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이쁘게 됐죠. 지금 여기에 화면에 있는 실선 보이시나요? 네모나게 보이는 실선? 이 실선이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카메라 오른쪽 부분이 땅이 비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채워 넣도록 합시다. 아니, 새로 만들지 말고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오브젝트를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옮겨주도록 합시다. 네, 이것으로 땅이 완성됐고요. 땅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뒷배경을 깔아주도록 합시다. 뒷배경은 역시 아까와 같이 드래그 앤 드랍을 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키운 다음에 위치를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네요. 뒷 배경은 뒤로 가 있어야지 이게 앞으로 나와 있어서 앞 배경을 가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간단하게 카메라가 어떻게 화면을 그려내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간단한 거니까 들으시면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카메라는 맨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맨 뒤쪽에 그려야 하는 오브젝트들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앞에 거, 그 다음엔 그 앞에 거를 그리죠. 만약에 앞에 거를 그리는데 뒤에 있던 오브젝트가 이미 그려진 부분이 있다, 겹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지우고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덧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요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그리게 되는데 뒤에 있는 오브젝트랑 겹치면 그 부분을 지우고 덧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카메라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그려내 주길 원한다면은 화면상에 그림이 그려지는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별밤 배경이 먼저 그려져야겠고 그 위에 요 땅이 더 겹쳐져서 그려져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그거를 조절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보면은 항목 중에 Order in Layer라는 항목이 있어요. Order in Layer. 요 값을 먼저 그리고 싶은 오브젝트의 값을 작게 주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싶은 오브젝트의 값을 작게 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별밤 배경이 먼저 그려져서 뒤쪽에 있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을 작게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반대로 기존에 있던 전경, 배경이 아니라 전경의 모습은 앞쪽에 그려졌으면 좋겠으니까 오더인 레이어의 값을 크게 해주면 됩니다. 한 5 정도로 해줄게요. 아니다. 1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0으로 해주고요.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sorting layer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sorting layer를 여기에 sorting layer 항목을 찾아서 드롭다운 메뉴를 열고 add sorting layer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이름을 전경, 배경 이렇게 해줄게요. foreground 다음에 background 이렇게 전경과 배경으로 이름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아까 그 스프라이트들을 찾아서 sorting layer를 전경과 배경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 한 거랑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경에 그려야 되는지, 전경에 그려져야 되는지 아니면 배경에 그려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앞에 그려져야 되는지 뒤에 그려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지금 sorting layer에 가서 백그라운드가 더 먼저 그려지도록 백그라운드를 위쪽으로 올려줍시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네, sorting layer는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제일 먼저 되어 있으니까 백그라운드로 설정된 것들 모조리 먼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디폴트를 그리고 그 다음으로 foreground로 설정된 오브젝트들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 order in layer는 이 위에 sorting layer가 같은 값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표가 order in layer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브젝트가 많다면은 이렇게 레이어로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뭐 오브젝트가 별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order in layer만 적절히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복제해서 Ctrl C, Ctrl V 해서 이렇게 화면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배경은 완성입니다. 네, 배경은 완성이고요. 다음으로 블록을 화면에 몇 개를 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 스프라이트가 있죠. 블록 스프라이트. 블록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인스펙터 창에 블록 스프라이트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제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기 스프라이트 모드입니다. 스프라이트 모드. 스프라이트 모드가 멀티플로 되어 있어요. 멀티플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멀티플로 되어 있지 않다면 멀티플로 바꿔주세요. 네, 요거 멀티플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스프라이트 에디터 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큰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창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한 파일에 한 개의 스프라이트가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만 우리가 스프라이트들을 다루는 방식 중에 많은 스프라이트를 한 개의 파일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파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스프라이트를 이제 분리해낼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씩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SS로 가져와서 이미 여러 개로 잘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새로 나눠보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슬라이스라고 있어요. 슬라이스를 눌러주시면 옵션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옵션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타입을 grid by cell count로 선택을 해주세요. grid by cell count 옵션은 우리가 가로로 4개, 세로로 1개라고 설정을 해주면 가로 4개, 세로 1개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주는 옵션입니다. 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한 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칸의 셀 사이즈를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셋넷 몇 픽셀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픽셀 값을 이렇게 주어서 나누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여기는 16 곱하기 16 픽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16 곱하기 16 나눴더니 된 거고요. 네, 만약에 스프라이트들 사이에 여백이 들어있는 그런 스프라이트 시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오토매틱 옵션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오토매틱 옵션은 여백을 기준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각각 하나하나를 하나의 스프라이트로 취급을 해서 이 유니티 엔진이 자동으로 잘라주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에 틈새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스프라이트로 인식을 해버린 모습이죠. 네, 여백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이제 타입을 grid by cell count로 해놓고 슬라이스를 눌러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서 적용을 하고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블록 스프라이트 파일 옆에 화살표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면 우리가 자른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되어서 여기에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화면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해주면 네, 이렇게 됩니다. 크기가 좀 큰 것 같네요. 이렇게 화면에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크기도 조금 줄여주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블록들도 원하는 위치로 배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요것도 크기가 너무 크네요. 요것도 얘 크기 얼마였지? 0.34, 0.3, 0.4로 통일을 해줄게요. 0.4, 너도 0.4, 0.4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면 네, 이런 식으로 블록도 이쁘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커피 페이스트해서 이렇게 치고 네. 자, 여기서 만약에 그 블록들의 크기를 하나하나 다 조절해 주기가 귀찮다 그러시면은
우리가 봐야 할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블록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인스펙터 창에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pixels per unit이라는 값을 봐주세요. pixels per unit이라는 값을 봐주시고 이 값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 값을 한 20점으로 늘려볼까요? 20점을 늘리고 맨 아래 apply 누르는 거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크기가 지금 줄어들었죠? 제가 아까 크기를 0.4로 통일을 해서 줄여둔 것도 있으니까 다시 1로 복귀를 시켜줄게요. 네, 그러면은 네, 기본적으로 블록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도 사이즈가 적당히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과 똑같이 사이즈가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픽셀스 per 유닛이잖아요. 유니티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미터와 비슷한 거리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유닛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갖다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스프라이트마다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프라이트는 좀 크게 표시가 돼야 되고 어떤 스프라이트는 똑같이 크게 그려졌다라고 해도 만약에 1080 곱하기 1020으로 그려졌다고 해도 작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옵션인데 한 유닛당 들어가야 할 픽셀의 값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블록 하나가 16픽셀이거든요. 그래서 16픽셀이니까 여기 만약에 16이다 하면은 그러면 이 블록 어플라이 까먹었네요. 어플라이 예. 그러면은 이 유니티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 유닛당 16픽셀 그러니까 이 블록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아주 옅게 격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화면상에서도 잘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디터를 켜게 되신다면은 이 안에 격자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격자가 그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하는 유닛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을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한 유닛 안에 딱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가 표시되어야 할 사이즈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픽셀스 per 유닛 값을 조절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20 정도로 주고 어플라이 눌러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블록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물론 백그라운드도 가능해요. 백그라운드도 가능하고 어떤 스프라이트든지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스프라이트 크기를 조절할 때 이 부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맵에 스프라이트들을 배치를 하는 방법을 오늘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플레이어 캐릭터 작업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